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앞선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전달해 드리는 백만장자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요겁니다. 요거. 지금 조만간에 이 출시가 이제 임박한 상태인데요. 제가 종합적으로 삼성전자도 이 제품 출시가 되는데, 이게 지금 하반기에 메모리 업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 애플의 확장 현실 기기 출시가 지금 임박했다. 예, 애플의 참전으로 이 D램 수요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상당히 늘어나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사업의 반등에도 상당히 힘을 보탤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단순히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지금 애플의 확장 현실 기기 공개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사업 반등에 힘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확장 현실 기기에는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 등의 기능 구현을 위해서 고성능 칩이 들어가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용량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례로 메타의 이제 퀘스트 프로에는 12GB D램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최신 확장 현실 컨텐츠는 대개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구현되는 경향이 있어서 원활한 기기 구동을 위해서 최소 16GB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삼성전자의 최신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우리 갤럭시 S23 울트라에 탑재된 메모리 용량이 12GB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더 많은 용량이 이 VR 이 헤드셋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애플이 내놓는 이 확장현실 이 기기가 상당히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하반기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많은 포커싱이 챗GPT로 많이 뉴스가 가 있는데, 하반기에는 오히려 또 이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새로운 반항을 일으킬 그 여지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IT 전문 매체 9to5맥은 지난달 애플이 내놓을 확장 현실 기기를 검증해본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호평했다. 다 본 거예요. 만져보고 써보고 다 한 분들이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이렇게 하나같이 다 호평을 했고요. 애플 소식에 정통한 이 고밍치 TF증권 연구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애플의 XR 기기가 소비자 가전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트렌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 조사 기관인 IDC도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서 애플의 시장 진입은 소비자들이 확장현실 기기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을 두고 신제품을 시장에 선보이기만 하면 수요가 자연히 따라오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확장현실 기기가 반도체를 비롯한 이 전자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나오는데요. 이 확장현실 기기 산업의 성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삼성전자에게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커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애플이 날아가고 삼성전자가 뒤에 물건 팔아먹고 요런 정도로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각도의 팩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출시하는 이 혼합현실 헤드셋이 초반부터는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삼성전자가 결실을 거둘 기회가 더 크게 열리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고가에 판매되는 애플 제품이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국 삼성전자가 선보일 증강현실 헤드셋이 본격적인 대중화를 이끌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이야기를 푼 겁니다, 여러분.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보고서를 내고 애플의 신제품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보급 확대가 이루어지기에는 애플이 힘들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히려 본격적인 대중화가 상당히 유력해 보인다. 애플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 $3,000입니다. $3,000면 여러분 거의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400만 원이면 정말 좀 진입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종 $3,000 안팎으로 추정되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추정되는 초기 제품이 이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다수의 소비자 수요를 창출하는데 고전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에 보면 애플이 약 3년 뒤에야 가격을 낮추고 성능은 개선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초기에는 어떤 대량으로 팔기에는 가격 저항이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애플이 아닌 삼성전자가 이러한 시장 상황에 반사 이익을 거둘 기회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삼성도 그 애플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올해 초에 갤럭시 23 공개 행사에서 퀄컴과 구글에 협력해서 이 혼합현실 시장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깜짝 발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애플이 이러한 제품을 연내에 선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유력했던 상황에서 모바일 최대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발표는 시장의 이목을 끌기엔 충분했죠. 저는 삼성전자도 새로운 분야인 이 혼합현실 시장에 진출한다는 점에서 여러 불확실성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애플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계열사를 통해서 뭐 디스플레이, 배터리, 카메라, 반도체 이런 확장현실 헤드셋의 핵심 부품을 모두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확보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애플은 이 혼합현실 헤드셋에 쓰이는 모든 부품을 협력사에서 사들여야 하고 제품 위탁 생산도 외부 업체에 맡겨야만 합니다. 자연히 부품 사양과 기술, 생산량을 원하는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 혼합현실 헤드셋 사업 계획에 따라서 연구개발과 생산 투자를 직접 주도하는 만큼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한 애플 제품보다 생산 원가를 낮춰서 이 공격적인 판매 가격을 책정하기도 훨씬 유리하죠. 아마 삼성전자는 아마 한 200만 원, 어쨌든 애플에 비해서 거의 반 가격의 제품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모바일 플랫폼과 인터페이스 강자인 구글과 모바일 반도체 최상의 기업인 퀄컴을 끌어들였다는 점도 모든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직접 해야만 하는 애플과 차별되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사업 초기부터 구글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퀄컴은 이 증강현실 헤드셋에 쓰이는 전용 프로세스 개발을 통해서 시장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연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이 소프트웨어,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최고 기업들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지는 삼성전자 이 혼합현실 헤드셋이 애플 제품의 강력한 대항마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경쟁력 있는 가격과 우수한 플랫폼 및 이 컨텐츠를 갖춘 혼합현실 헤드셋을 시장에 선보인다면 저는 애플의 신제품 출시로 높아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데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제주는 애플이 넘고 실익은 삼성전자가 챙기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IT 전문지 샘 모바일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올해 혼합현실
현실 헤드셋을 두고 세기의 대결을 펼치게 될 것인데 애플의 시장 진출에 삼성도 대응 전략을 꺼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처음에 애플이 아이폰 출시로 스마트폰의 시대를 개척한 뒤에 삼성전자가 가격 대비 성능을 앞세운 갤럭시 시리즈로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한 역사가 이 VR 시장에서, 이 헤드셋 시장에서도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